안녕하세요. 12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합 및 흙막이 공법, 국가 건설 기준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지의 단면 설계에 대해서 국가 건설 기준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공통사항으로 흙막이 벽은 힘 모멘트와 전단력에 대하여 안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 앵커의 수직 분력, 복공 하중, 과제 하중 등의 연직 하중이 있을 때는 합성 응력에 대해서도 안전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경사 앵커의 수직 분력이라는 것은 흙막이 벽에 되어 있으면은 앙카가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는데 긴장을 이제 하게 되죠.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긴장력에 대해서 수평 분력과 수직 분력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시타만큼 해가지고 코사인 시타만큼의 수평 분력과 사인 시타만큼의 수직 분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수직 분력이 밑에 흙막이 벽을 이렇게 누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흙막이 벽이 집안이 약하면은 이렇게 치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치마를 하게 되면은 앙카가 긴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치마가 되면은 긴장력이 느슨해지겠죠. 느슨해지면은 흙막이 벽이 이렇게 변이가 생기게 되고 집안에 치마를 하면서 건물이 기존에 있던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에 대한 인적 건물에 대해서 변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이 수직 분력 또는 복공 하중, 복공으로 인해 갖고 이제 하중으로 어렸을 때 이 하중으로 인해서 또는 과제 하중 여기다가 막 건설 자재나 이런 걸 쌓아놨을 때 이 수직에 의해서 수직력에 의해서 이 흙막이 벽이 이렇게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직 하중은 말도가 효용 지지력보다 작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이 연직 하중을 말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흙막이 벽에 사용되는 말뚝도 똑같이 정역학적 지지력 공식에 의한 극한 지지력으로부터 허용 지지력 산정 시 안전줄 2.0을 적용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흙막이 벽의 수평 변이는 배면 지반 침하량 및 부등 침하각을 검토하여 판정하되 최대 수평 변이는 최종 굴착 깊이, 지층을 고려하여 기준을 산정한다. 기준 변이를 초과할 때는 주변 시설물에 대한 별도의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흙막이 벽의 수평 변이는 이렇게 이제 옆으로 이렇게 변이가 생기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배면 지반, 이 배면 지반이라는 것은 이쪽 지반을 가리킵니다. 이 배면 지반이 이제 치마가 이래 되는 치마량이라든지 또는 부동 치마로 인해 생기는 경사각을 검토하여 판정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엄지 말뚝입니다. 엄지 말뚝은 축 방향과 힘 모멘트에 대해서 모두 안전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안방 구간에서 엄지 말뚝에 작용하는 측압은 무시할 수 있는 경우에도 말뚝의 자구 영향을 검토하여야 하며 록볼트와 쇼크리트 등으로 자굴 및 변형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반의 심도가 깊을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별도의 방식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엄지말뚝 배면이 배수 등의 원인에 의해서 침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마 출력을 별도의 축하중으로 엄지말뚝에 가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배면 지반이 치마가 생긴다든지
그럴 우려가 있을 때는 부마 출력도 같이 검토해서 가산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흑마기를 하는데 이러한 부재의 설치되는 앵커에 대해서는 기존에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소일 레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암반 같은 경우에는 암이라도 지을 때는 소일 레일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또는 록볼트도 설치를 하죠. 록볼트도. 그랬을 때 이 소일 레일링이 현장에서 시공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은 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일 레일링에 대해서 또 추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일 레일링은 흑마기의 지보공법으로서 일반적으로 버팀대 공법, 그리고 집안에코 공법, 그 다음에 소일 네일링 공법 이렇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지보공법 중에 하나이므로 이 소일 네일링에 대한 특징도 잘 공부를 하고 또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소일 네일링 공법은 굴착에 의한 설치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안이 이완되기 전에 네일, 철근으로 만든 보강제입니다. 이 네일을 삽입하여 지방과 일체화 보강함으로써 집안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공 장비는 크롤러 드릴을 이렇게 사용하고요. 크롤러 드릴을 사용해서 약 한 3인치에서 4인치 정도 천공을 하고 그리고 철근을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라우트를 해서 지방과 철근을 일체화시키는 게 소일 레일링 공법인데요. 특별히 여기 보면 이 스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는 이 철근이 홀의 가운데 위치할 수 있도록 철근이 중력에 의해 가지고 홀의 하부에 붙어버리면 그라우트가 완벽하게 할 수가 없고 그라우트의 부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소일 네일이 제대로 이렇게 인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를 꼭 설치를 해서 홀의 가운데 딱 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보통 이 소일 네일도 그라우트를 중력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라우트가 잘 이렇게 충진되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각도를 주고 이렇게 하향으로 시공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소일 레일링은 지금 집안이 가지고 있는 또 특징도 압축에는 어느 정도 강하지만은 인장 강도는 상당히 약하죠. 그래서 인장 강도에 약한 그러한 집안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서 소일 네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쭉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사면이 이렇게 슬라이딩이 이렇게 일어나려고 할 때 집안의 인장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슬라이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설치된 이 철근으로 인해서 이 두 토개를 묶어줌으로써 슬라이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네일링은 이렇게 땅속에 이렇게 이제 설치해서 집안을 보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슬라이딩이 발생하려고 할 때 이 슬라이딩에 대한 이 무게를 저항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변이를 허용해야 됩니다. 마찰 저항력이라는 게 발휘가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저항을 하면서 발휘되는 거기 때문에 변이가 일정 정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상부에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 있다든지 할 때는 이 소일 레일링을 가지고 이 하부를 보강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사면이라든지 그런 어떤 변이를 약간 허용하는 그러한 주변 어떤 환경에서만 이 네일링을 추천을 합니다. 만약에 변이를 완전히 억제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는 앵커를 설치하는 것이 변이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죠. 또 하나, 소일 레일링을 아주 느슨한 토사 집안에 설치하면은 그냥 뽑혀버리겠죠, 이렇게. 이 정착대는 길이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쉽게 뽑힐 수 있었기 때문에 단단한 집안 외에는 토사 가시설에는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합니다. 그러나 이 소일 레일링은 공정이 아주 간단하고 해서 공기도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량의 시공 장비 및 빠른 시공 속도를 자랑하며 굴착면에 자유롭게 대응이 가능하고 텃파기 면적이 대규모일 때 유리하기 때문에 이 소일 레일링 공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일 레일링 공법이 적합한 현장에는 이러한 공법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고 그러나 연약층이나 모래층, 대량 지하수층 등이 있을 때는 상당히 불리하고 변이를 허용한 후에 저항력을 발휘한다는 상대적 변이가 발생한다는 이러한 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변이를 허용하지 않는 구조물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사용할 때 계측 관리를 통해 가지고 변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측을 통해서 꼭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소일 레일링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집안 앵커와 소일 레일을 이제 비교해서 적용 주의사항을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안 앵커는 흙막이 벽에다가 이렇게 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강선을 삽입하고 그리고 그라우트를 하여 이렇게 정착장을 구근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정착장에서 표면에서 저항하는 이 마찰력으로서 이 긴장력을 저항하게 되는데 이때 프리스트레스력을 미리 긴장을 해서 정착을 함으로써 선행하중을 이용해서 벽체를 변이를 억제한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 발생이 적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집안이 연약해서 그냥 앵커가 인발이 돼버리면은 아예 아무런 저항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그런 특징도 있고요. 또 하나 연구 구조물에서 이 부분 정착을 하는 이 부분이 만약에 연구 구조물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부식이 발생하면은 부식을 통해서 강성과 쐐기가 이렇게 물려져 있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녹이 나고 나중에는 부식 팽창이 일어나면서 이 긴장력이 완전히 풀리게 되면은 이 벽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그러한 공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집안 앵커 같은 경우에는 이 두부의 부식에 대한 방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소일 네일은 그냥 땅속에 그라우트를 삽입하고
땅속에 이 철근을 삽입하고 그 다음에 홀을 그라우트에 이렇게 채워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긴장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 긴장력을 주면서 이쪽에 볼트로 고정하는 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프리스트레스를 준다는 건 아니고 이 표면을 묶어주는 그러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방식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앵커보다는 부식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염려가 적습니다. 그러나 소일 레일도 부식이 발생하면 안 되죠. 부식이 발생하면은 녹이 생기고 최적이 팽창하고 그라우트가 깨지고 하기 때문에 원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집안 앵커는 부식이 발생하면 치명적이고 소일 레일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 저항력은 발휘할 수가 있다는 그러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같이 말씀드렸듯이 이 흙막이 벽에 소일레를 설치하게 되면은 변이를 허용한 후에 저항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이러한 특징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집안 앵커와 이 소일 레일링의 어떤 특징 두 개를 비교한 그러한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또 나중에 이거는 나중에 기말 시험에서 내가 이거를 꼭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집안 앵커와 소일 레일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집안 앵커는 프리스트레스 레력을 이용해서 벽체를 억제하기 때문에 변이 발생이 거의 없다. 따라서 상부 건물이 있을 때 상부 건물의 거동이 거의 없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러나 소일 레일은 상대적으로 변이를 허용하기 때문에 만약 가시설에 설치하게 되면은 변이가 어느 정도 허용이 되면은 국부적인 이러한 침하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인접 건물이 있을 때는 구조물의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흙막이 벽에서는 사용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가시설에서는 부적합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변이를 허용하는 사면, 그리고 아주 집안이 좋은 연암 정도에서 적용을 해야 되고, 그러나 전류의 방향을 고려해서 전류의 방향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전류가 나 있으면 괜찮지만은 전류 방향이 이렇게 나 있으면은 또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류의 방향도 고려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흐르는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변이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자, 소일 레일링 공법을 요소 및 기용 순서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굴착을 하게 되죠. 먼저 이 정도 면하기에 첫 단에 레일을 설치하려고 하면은 이 정도 굴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레일을 설치할 위치와 약 50cm 정도, 0.5m 정도 굴착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장비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드릴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집안이 아주 균열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먼저 쇼크리트를 이 면에다가 먼저 타설을 하고 그리고 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공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일이 설치가 되죠. 철근으로 네일이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1차 그라우트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면부 지압판을 떼고 이렇게 플레이트라고 되어 있죠. 지압을 주는 플레이트와 너트를 체결해서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네일을 설치하면서 같이 그라우트 호스를 같이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또 필요시에 2차 그라우트 호스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 기능은 1차 그라우트를 이렇게 쭉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충전이 완료가 됐는데, 다음날 가보면은 어떤 이런 균열이, 집안에 안반에는 균열이 있으면 균열로 그라우트가 이렇게 다 스며듭니다. 다 스며들고 나면은 꽉 채웠던 그라우트가 다 내려가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홀이 이제 비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 비어 있는 부분을 추가로 충전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2차 그라우트 호스를 가지고 이렇게 그라우트를 이렇게 부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충전을 하는 그러한 기능이 2차 그라우트 호스의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에어 호스로서 이거를 불어내기도 하는 그런 기능도 있죠. 일단 1차 그라우트를 설치하고 전부가 설치가 다 되고 나면은 2차 그라우트 및 2차 쇼크리트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벽체를 보면은 먼저 시공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1차 쇼크리트를 한 거고요. 한 75cm 정도 T를 주고, 그리고 강도는 210kg/스퀘어센치, 21MPa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 와이어 메쉬를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긴장이 다 되고 난 이후에 와이어 메쉬를 설치하고 긴장을 하고, 그리고 긴장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2차 쇼크리트를 이렇게 해서 완전히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다음 또 두 번째, 일단 시공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2단 시공을 위해서 또 추가로 이렇게 굴착을 하게 되죠. 추가 굴착을 하게 되면 또 이때도 0.5m 정도 요 홀 위치보다도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방금 같은 방식으로 시공을 하고요. 그리고 긴장 정착을 하고 쇼크리트를 친 다음에 2단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이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소일 레일링은 필히 아주 단단한 안반 연함 정도의 집안에다가 이렇게 흙막이를 할 때는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앵커와 네일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현장도 제법 있는데, 이러한 현장이 정말 괜찮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은 양산에 있는 한일 UNI 아파트 뒤쪽 도로에 있는 사면입니다. 당시에 집안 조사를 하니까 전체가 연암으로 분류가 됐고 아주 좋은 그러한 집안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약한 부분, 상부에는 집안 앵커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하부에 단단한 집안에는 전부 이렇게 소일 네일을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연암 이상 집안이 단단해지면은 어, 한계의 굴착고가 높기 때문에 자립해서 이렇게 사면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높이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일 네일링으로 해도 일반적으로 충분히 사면을 지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중간에
앵커 두 단등 설치하고 나머지 전체는 다 하부는 소일 네일링으로 마감을 했죠. 그리고 표면은 이렇게 라이닝 옹벽, 합벽식 옹벽이라도 하고 라이닝 옹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완료된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이렇게 점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가 이런 집안 앵커입니다. 앵커를 설치했고, 그리고 하부에는 이렇게 네일을 설치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렇게 라이닝 옹벽으로 아주 튼튼하게 보이는 이러한 옹벽으로 설치가 되었죠. 그래서 전체 완성되어 있던 그림을 이렇게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파괴 후에 파괴 전에 사진이 없어가지고 일반 우리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옛날 사진들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찾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면에 알 수가 없었던 집안 조사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이러한 풍화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풍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기존에 아마 슬라이딩을 해갖고 이동이 되었던 적이 있었던 그러한 집안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풍화대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집안조사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굴착을 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알 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화대가 있는 것을 모르고 이제 시공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풍화대로 인하여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추후에 이렇게 엄청난 슬라이딩이 발생을 해서 완전히 이렇게 옹벽이 무너지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당시에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 대해서 추후에 조사도 많이 했고, 또 대한토목학회에서 나와가지고 사고 원인 조사, 원인 규명 이런 것도 많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당시에 조사위원으로 참가해서 이 사항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죠. 바로 뒤에 보면 이렇게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 건물 입장에서 볼 때는 황당한 이제 얘기가 됩니다. 불과 거리가 어, 얼마 되지 않은 이러한 사면에서 산사태와 같은 이러한 슬라이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슬라이딩이 거의 아파트가 다 치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가 왜 발생했냐? 조사를 해보니까 뒤에 집안이 상당히 좋은 집안으로 판명이 났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풍화대가 연약대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약대는로 인해서 이제 아주 집안이 강우가 많이 내리게 되면은 집안이 연약화가 되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물구멍을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수평 배수공을 설치한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이 수평 배수공에서 다 막혀가지고 배수가 별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 배수공을 설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수평 배수공이 있으면은 전부 배수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배수되는 것들은 다 소단으로 해갖고 배출이 될 거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다 이렇게 소단으로 해가지고 유로를 따라서 여기 보이는 이 각각 소단에 있는 이 유로를 따라서 이렇게 자연 배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 맹한거를 설치해 가지고 물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배수공이 막혀버리면은 여기가 전부 다 뭐가 됩니까? 물탱크가 되죠. 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앙카나
내일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 하중을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거기다가 업신대 덮친 격으로 이렇게 약대가 있기 때문에 연약대를 통해서 또한 하중이 증가하게 되면은 여기서 도저히 저항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슬라이딩이 일어나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아파트에 있었던 이 차량이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이를 촬영한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이 차가 이제 주차가 돼 있었겠죠. 그래서 이 주전차가 이걸 이제 어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배수공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집안 조사 시 연함으로 분류가 됐으나 실제로는 풍화 단층대가 존재하고 있었다. 집안 앵커로 상부를 시공하고 하부는 락볼트 또는 소일 네일을 시공을 한 상태에서 배수공이 부족함으로써 물이 이부 찼고 그리고 수압의 발생으로 인해서 이 전체 하중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렇게 슬라이딩이 일어났던 것이죠. 좀 전에 영상에서도 물이 막 이렇게 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여기 꽉 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와가지고 상당히 한 30m 정도 떨어진 차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와가지고 차까지 와서 전체를 덮치는 그런 모습을 좀 전에 영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후에 현장에서 집안 앵커와 소일 네일링 이런 공법들을 시공한다는 것은 사실상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이런 부분을 공부하고 또 기술력을 가지지 않으면 저런 실수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실수를 하고 나면은 그 실수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많은 피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러한 소일 레일링, 앵커, 흙막이 벽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것까지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